바랍니다. 네, 관세청장님과 조폐용사 사장님 이하 모두 직원 여러분들 국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관세청장님께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외여행자가 거의 지금 작년에 1,484만 명으로 해서 1,500만 명이 육박합니다. 이 해외여행 시에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구매한 돈은 3,000불, 그리고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면세 한도는 600불. 이거는 잘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국민들께 잘 안 알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 홈페이지에는 뭐 이렇게 해서 국위 손상의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 다음에 관세청 패밀리 사이트에서 각국에서 뭐 미국은 150ml 이하의 주류라든지 호주는 2.25리터 이하의 주류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몰라갖고 현지에 가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세청에서 더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나라에 따라서는 현지에서 이제 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이 되겠죠. 외국인이 이제 입국을 할 당시에 그 나라에서도 이제 면세한도나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면세한도를 초과했을 때 과세하는 사례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좀 더 사전에 홍보가 되도록 해서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관세청에서 에이피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범 여행자를 집중 선별하고 선량한 여행자는 신속 통관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여기에 보면 에이피스에서 그러니까 제공하는 정보가 21개 항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객 및 승무원 명부 외에 뭐 국적,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예약번호, 예약 및 탑승 수속 뭐 등등 해서 굉장히 21건의 항목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관하고 있고, 매우 중요한 개인 정보 자료를 보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에이피스를 이용해서 적발한 결과를 놓고 보면, 이렇게 에이피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사회 안전, 원래 이 에이피스의 목적이 사회 안전 위해 물품을 주로 단속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회 안전 위해 물품 단속은 매우 비중이 적고 관세 사범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사회 안전 위해 물품의 경우에는 에이피스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적발하는 경우도 많아서 실질적으로 에이피스 저거를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꼭 해야 되나 하는 의문점이 있긴 합니다. 이 에이피스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그거는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에이피스 제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제 소위 이제 우범자들을 걸러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모든 시스템으로 다 걸러지를 못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실제 통관 현장에서 우리 전문 요원들이 거동이 수상하다든지 하는 그런 특이 요소들이 보이면 또 현장에서 이제 그걸 이제 적발하는 그런 두 가지 경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의 유용성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피스가 많은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건 아니고, 또한 에이피스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많이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걸 어떤 식으로 좀 더 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해외 직구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해외 직구라고 표현하는 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급증을 보면,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건수가 작년도에 벌써 그 건수로 치면 1,000만 건이 넘어가고 올해만 7월까지 벌써 870만 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자상거래 중에서 목록 통관으로 하는 상황을 보면, 저희가 이렇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목록 통관의 경우에 적발률도 계속 좀 떨어지고 있고,
어떤 형식으로 적발료를 받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원의 문제 같기도 하고 또는 여기 특성 특별 통관업체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그 말씀하신 대로 해외 이제 특성 목록 통관 이거는 매년 한 30-40%씩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현재 우리 관세청의 인력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인당 이제 목록 통관에 대한 검색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소 적발하는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이 없어서 네. 총장님 죄송합니다. 저거를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특히 제가 오늘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마약 관련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특성함을 통해서 마약 전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 마약 국제 우편 특성함을 통해서 마약 적발되는 건수가 이렇게 쭉 나오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관세청에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약에 관한 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나 보시면 이게 외국에 소개되어 있는 한국에서 대마초를 구입하는 방법이 사이트입니다. 저기에 보면 뭐 압구정동에 후카 카페가 최근 오픈했는데 거기는 외국인을 찾고 경찰은 조심하고 이태원의 L클럽에 가면 구할 수 있다. 해방촌이나 이태원에서 아프리칸 찾는 걸 추천한다. 걔네는 보통 소량의 해시라고 이게 대마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해시를 가지고 다니는 것 같다. 그람당 35불에서 50불이다. 한국은 뭐 매우 비싸다. 이런 상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시면 지금 해외 유명 딜러가 저렇게 이메일은 물론 카톡까지 써서 저걸로 이렇게 카톡으로 주문하면 보내준다. 이렇게 이제 그 대마초를 팔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관련되신 분이 한번 여기 보내봤더니 내용에 보면 거기 답장이 온 거 보면 회원제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보안이 우수한 블랙베리 메신저 앱을 추천하고 있고 이렇게 돼서 아주 한국에 저런 소량의 마약들이 지금 많이 퍼져가고 있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해외 직구, 특히 목록 통관을 통한 이 마약 추출, 이거는 어떻게 강화하실 예정이신가요? 해외 직구를 통한 이제 마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핵심은 통제 배달이라는 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해외 직구를 하게 되면 그 구매자가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구매자를 끝까지 배달하는 그 장소까지 추적을 해 가서 현장에서 주문 사실과 배달 수령을 확인한 후에 검거를 해서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통제 배달이라고 하는데 통제 배달을 통해서 검거 처벌을 하게 되면 그러한 사실들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저는 해외 직구를 통해서 그 마약을 구매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사라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통관 단계에서 검색은 철저히 합니다만 두 가지를 철저히 해서 적어도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 반입은 차단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김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